지우와 함께 가장 긴 시간을 보낸 포켓몬스터의 진 히로인이자 기괴한 머리 스타일만 빼면 완벽 그 자체인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로사, 로켓단 3인방의 독불장군이자 마냥 개그 캐릭터로 보이는 로사이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과 성장 과정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심연보다 더 어두운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로사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미야모토라고 하는 한 여성의 딸로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로사의 엄마 미야모토 또한 로켓단의 일원이었죠. 현 로켓단의 보스인 비주기, 그의 모친이 이끌던 초대 로켓단. 미야모토는 보스인 비주기 엄마의 오른팔로서 그녀와 함께 로켓단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야모토는 소중한 딸 로사가 로켓단이라는 악의 조직과 얽히지 않도록 일찍이 아기 로사를 친척에게 맡겼고, 때문에 로사는 친척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한 해 한 해 쑥쑥 커가는 로사. 딸 로사의 육아 비용을 벌어놔야만 했던 미야모토는 마침 남미의 대밀림 출장 중 환상의 포켓몬 뮤의 목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초대 보스에게 보고하자 보스는 뮤를 포획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죠. 미야모토는 보스의 명으로 단원들과 함께 뮤를 쫓아 남미의 산맥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뮤 탐색의 결과는 미야모토를 제외한 모든 단원들의 행방불명. 홀로 남겨진 미야모토였지만 결국 산 정상에서 뮤를 마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あなたがミュウ。見てこれ、この写真。私の娘武蔵っていうの可愛いでしょ。 뮤를 마주한 미야모토는 뮤를 잡기 위해 살살 꼬십니다. お願い、私にあなたを捕まえさせて。保育園とか幼稚園とか子供はお金かかるのよ。 하지만 도망가 버리는 뮤. どこ行くの？やだよ、私落ちちゃうの。 이내 미야모토는 눈보라에 휩쓸리며 벼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곤 다시는 로사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죠. 가슴 아픈 로사의 엄마 미야모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로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야모토에 의해 친척집에 맡겨진 로사는 미야모토가 겪은 일련의 사건 따윈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로사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죠. 보육원화 시절의 로사는 꿈 많은 희망찬 아이였습니다. 何になるの？お嫁さんでしょ？看護師さんでしょ？女優さんでしょ？ 너무나도 순수했던 그녀의 꿈은 후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지만 이는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보육원화 시절을 거쳐 유치원생이 된 로사. 로사는 꿈도 많았지만 그만큼이나 재능도 많은 아이였는데요. 전국 유치원 그림 그리기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로 예체능 쪽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능은 어디 가지 않았는지 현재 로사 또한 누구의 도움 없이 포켓몬 콘테스트와 트라이포카론을 휩쓰는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당시의 로사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혹은 타고난 천성인지 사실 로사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격을 지녔었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로사의 집에는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자 どうしてうちには来ないの？ 마음대로 안되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현재와 같은 왈가닥 독불장군이었죠. 여튼 로사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한 재력을 지닌 부자 친척의 밑에서 지냈습니다. 으리으리한 성가도 같은 집, 다양한 포켓몬 장식품, 크리스마스 트리, 귀여운 잠옷과 인형까지. 외롭긴 했어도 금전적으로는 모자람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삶도 길게 가지는 못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다른 친척의 집으로 맡겨지게 된 것이었죠. 문제는 이 다른 친척의 집이 뼈빠지게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 가난한 집에 맡겨진 로사는 언제부턴가 눈 내리는 날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雪を海苔で巻いた雪おにぎり、ネタの乗ってない雪のお寿司、デザートはシロップ抜きのプレーンかき氷。 눈이 오는 날만큼은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진짜 불쌍하네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된 로사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로사가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잠만보가 밟아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잠만보 실이 붙어있는 잠만보 필통이 대유행했었는데요. 모든 친구들이 잠만보 필통을 가졌지만 똥꼬 찢어지게 가난했던 로사만은 홀로 잠만보 필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持ってる鉛筆は1本だけ。耳に挟むものだってずっと教えられていたからね。 애초에 그녀가 가진 연필은 다를 대로 다른 몽땅 연필 단 한 자루. 필통은 굳이 필요 없었죠. 이처럼 안타까웠던 초등학생 로사의
삶. 이 시기에 로사는 가뜩이나 안타까운 그녀의 삶을 더 안타깝게 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로사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이 축구부 소년이 바로 로사의 첫사랑. 당연하게도 로사의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 짝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로사의 모든 사랑은 전부 이뤄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무렵 로사는 어떠한 이유로 가난한 친척집을 나와 독립하게 됩니다. 홀로 지내게 된 로사는 미소녀 닌자를 꿈꾸며 닌자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재빠른 발놀림으로 파트너 아쿠스타와 함께 이게 인법이 맞나 싶지만 여튼 적 닌자들을 쓸어버리는 능력있는 닌자였죠. 하지만 한계에 봉착했는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로사는 닌자를 그만두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사다난한 초등학생 시절을 거쳐 중학생이 된 로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켓몬 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톱 코디네이터를 꿈꾸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로사에게 한 가지 더 꿈이 생겨나는데 바로 아이돌이었죠. 매일매일 혹독한 레슨을 받으며 아이돌을 목표로 하던 로사.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로사는 아이돌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버스가 다가오고 떠나가는 남자. 로사는 밀려오는 후회에 남자를 붙잡아 보지만 버스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오디션의 날은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친구 둘은 합격하고 로사만 홀로 탈락하게 됩니다. 사랑과 꿈 모든 것을 잃게 된 로사. 이렇게 로사는 가슴 아픈 중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죠. 상처뿐인 중학생 시절의 탓인지 고등학생이 된 로사는 뒤늦게 중2병이 와버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폭주족 행세를 시작한 로사. 그녀를 따르는 부하들까지 생겨나자 아예 신난다 자전거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본격적인 폭주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체인의 로사라는 이명까지 붙어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된 로사였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렸는지 폭주족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로사에게 찾아온 사랑. 그녀를 들국화라고 불러주는 한 남자가 나타나지만 이 사랑도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버리죠. 모든 것을 실패한 그녀였지만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의 꿈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바로 간호사였습니다. 포켓몬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녀였지만 그간 공부는 뒷전이었기에 성적 부족으로 간호사학교 입학은 불가능했고 결국 인간이 아닌 럭키들이 다니는 럭키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럭키 간호학교에 들어간 로사는 다른 럭키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한 럭키를 도와주게 되고 이 럭키와 친한 친구가 됩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던 간호학교 생활이었지만 점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에 다다랐고 로사는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대망의 럭키 간호학교의 수료식. 로사의 도움을 받은 럭키는 수료하는 데 성공했지만 로사는 쓸쓸히 학교를 떠납니다. 이렇게 로사의 고등학교 시절 또한 어둡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럭키와는 후에 다시금 재회하여 그간 못 나눴던 우정을 다지게 되죠. 시간은 흐르고 로사는 어둠의 학창시절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때부터의 로사는 닥치는 대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둠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는데 기상캐스터 시절 극한의 대충대충 날씨 예보로 인해 해고당해버리고 말죠. 모델을 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도사, 플로리스트, 기모노 착용 보조사, 소믈리에, 이용사, 슈 피터까지 하는 등 정말 답이 없는 방황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연애도 정말 많이 했지만 전부 슬픔만이 남은 실패로 끝이 나버리죠.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이티오가 로사의 과거를 보고 기절까지 했을 정도이니 로사의 삶은 정말이지 기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사가 지금까지 겪어온 기구한 삶은 결국 로사를 흑화시켜버립니다. 도둑이 되어버린 것이죠. 애니메이션 초기 설정집에 따르면 로사는 로켓단이 되기 전 미술품 도둑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훔친 미술품을 들고 미술품 감정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미친 깡따구를 보여준 그녀였지만 엄청나게 싼 감정가와 함께 바보 취급을 당해버립니다. 로사는 이 일을 계기로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튼 미술품 도둑 시절을 거치고 인생 나락길을 제대로
걸으며 완전히 흑화한 로사는 결국 로켓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찾아 로켓단 특별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운명이란 게 존재하는 걸까요? 자연스레 엄마와 같은 길을 걷게 된 로사. 과거의 닌자 시절부터 폭주족 시절까지 어딜 가나 뒷세계 쪽으로는 한따까리 해온 그녀인 만큼 금방 간부들의 눈에 띄게 되죠. 잠재 능력은 그 누구보다 높았던 로사였지만 やばい武蔵チームメイトを置いていくのか 로사는 인생을 홀로 살아왔던 외톨이인 만큼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죠. 3人はチームだついてこられない奴らが悪いのよ 벌써 12번씩이나 팀을 망쳐버린 로사. 모두가 그녀를 사신 로사라는 익명으로 부를 정도로 로사의 악명은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로사의 잠재 능력을 아까워했던 교관은 로사의 능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 로이와 나옹을 소개해줍니다. 그렇게 로켓단 3인방의 첫 훈련이 시작되고 さあいいから食べろ 뒤처지는 나옹을 챙기는 로이의 동료에 로사는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로이와 나옹에게 점차 마음을 열며 힘이란 무엇인지 알게 된 로사는 一緒に食べようチームとしての証だこのパン無駄にはしない 결국 3인방은 최종 장소까지 도달하게 되지만 로이와 나옹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ニャースとお前だけでも逃げてくれ仲間を失いたくないんだ絶対絶対 끈끈해진 동료애로 모든 상황을 극복한 로켓단 3인방은 결국 정식 로켓단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로사, 로이, 나옹, 로켓단 3인방의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정식 로켓단이 된 로사가 맡은 첫 임무는 전국방송 라디오국의 아나운서로 위장하는 것. 로켓단이 훔친 포켓몬의 값을 올리기 위해 포켓몬 베스트백의 포켓몬을 조작하는 일이었죠. 이 일을 위해 밤을 새어가며 아나운싱을 공부한 로사. 프로 재능러였던 로사는 무려 독학으로 인류 아나운서의 아나운싱 능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정말 보석같은 재능의 소유자이죠. 어느 해 3월 3일 로사의 목소리는 전국을 누비게 됩니다. 로사의 방송 내용은 엉터리였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해버렸다고 하죠. 그 아름다운 목소리 탓에 아무도 가짜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의 일은 로사에게 있어 아직까지도 소중한 추억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정식 로켓단이 된 로사는 비주기로부터 아보를 하사받는 등 엘리트 로켓단원으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존재가 나타나니 바로 지우의 피카츄였죠. 로이, 나옹과 함께 로켓단 외지 담당 부원으로 활동하던 로사는 우연히 상록시티에서 지우와 피카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카츄 같은 약한 포켓몬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피카츄가 내뿜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는 지우의 피카츄가 개사기 피카츄인 것을 깨닫고 이후로 피카츄의 정신이 팔려 피카츄를 쫓기시자 우리가 잘 아는 피카츄 쫓는 바보 3인방이 되어버리죠. 피카츄를 쫓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엘리트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후로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동네북이 되어 를 외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네, 로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통만 받아온 로사. 외톨이로 자라난 불쌍한 로사이지만 작중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이지 누구보다 씩씩하며 긍정미 넘치는 여장부 중의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찌 보면 참 잘 큰 것 같습니다. 지우의 피카츄를 쫓게 된 일에 매번 같은 패턴의 나랏길만 걸은 것처럼 보이는 로사이지만 피카츄를 쫓는 여행 도중 포켓몬 코디네이터로서 DP의 포켓몬 콘테스트 그랜드 페스티벌의 세미파이널 패배, 포켓몬 퍼포머로서 XY의 트라이포카론 마스터클래스 준결승 패배라는 사실상 로켓단 때려쳐도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로켓단 안 때려치는 걸까요? 현재 지우가 하차함에 따라 로이 나옹과 함께 지우를 쫓아 같이 하차해버린 로사. 현재 방영 중인 시리즈에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아쉽지만 별개로 로사의 삶을 다룬 극장판 외전이 만들어지길 바라며